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TV입니다. 지금 대본을 쓰고 있는 오늘 아침은 아주 오랜만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한급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어 비가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시험관하기 시술의 마지막 과정인 배아 이식을 마치신 분들에게 그 후 어떻게 생활하고 무엇을 먹고 피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차가 다소 있지 통상적인 나이, 몸무게 상황이라 가정하고 일반화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 바랍니다. 먼저 마지막 과정인 배아 이식까지 마치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혈액 검사하고 며칠 간격으로 초음파 보러 시간 내서 와야 하고 날마다 주사 맞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수면 마취에 난자 채취까지 말이 쉽지 실제로는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아 이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배아가 착상하지 못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몰려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루틴을 지키면서 할 것과 피할 것을 실행해 나가는 참고사항이라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일 배양 배아는 자궁 내광에서 3-4일 정도 더 성장한 후 내막으로 파고들면서 착상이 일어나고 5일 배양은 하루 이틀 후 이런 과정이 일어납니다. 배아와 내막은 상호작용을 하는데 여러 면역인자들이 분비되어 배아가 올바른 방향으로 위치하도록 도와주고 접착 분자들이 분비되어 배아를 내막에 고정시킵니다. 착상이 일어나면 배아는 내막의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쉬는 게 좋겠습니다. 이식한 후 서 있으면 배아가 중력에 의해 밑으로 빠지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꽉 끼어 있다고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 2개로 콩 하나를 짚고 조금 세게 손을 흔든다고 콩이 빠져나가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서 있다고 무슨 난리가 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첫날은 소파 등에 앉아 편안한 자세로 휴식 취하고 여가 활동은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기가 있는 경우에 엄마가 아가를 안고 나서 아가가 발로 엄마의 배를 자꾸 찬다든지 하면 자궁 수축을 일으켜 배아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며칠간은 큰아이는 아빠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누워있으라는 말은 전혀 아니고요. 산책 정도는 해도 되고 조금 움직이는 가사일 정도는 해도 무방합니다. 난자가 많이 채취돼서 복수가 차게 되면 혈액이 농축돼서 혈전증이나 심부 정맥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움직여 주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부터 며칠간은 스스로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어떤 일은 가급적 피하시거나 미룰 수 있으면 미루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람들이나 특정 업무 등 심리적으로 힘든 것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저런 불안함이 밀려오면 이 심리적인 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일에 몰두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넷플릭스 방송을 열심히 보거나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밤새워서 보라는 소리는 결코 아니고 적당한 수면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이 되면 잠을 청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먹는 것은 차가운 것 말고 따뜻하고 평소 소화가 잘 되는 편안한 음식을 선택해서 드시고 튀긴 것이나 패스트푸드는 당분간 피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보면 제일 좋은 식단은 지중해 식단입니다. 과일과 야채, 통곡물, 식물성 단백질, 올리브오일, 조개 등의 어패류, 등푸른 생선 등으로 식단을 짜서 드시고 한식이라면 짜거나 맵지 않도록 하고 자극적인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고기, 육회, 생선, 회 등 불에 닿지 않는 날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 등 여러 영양소가 잘 포함된 식사로 식단표를 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정제된 설탕이나 미분화된 밀가루로 만든 음식, 예를 들면 크루아상 같은 빵류나 과자는 절대 드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빵순이라고 하더라도 이 점은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얼린 음료와 얼음물은 피하시고 에어컨 바람과 추운 날씨의 바람에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날 것보단 조리된 음식을 선택하시고 생강, 스프, 육수, 찌개와 같은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되 따뜻하지 않고 매운 음식은 섭취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커피 이야기는 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엑기스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임신 중에 더 천천히 대사되는데 평균 반감기는 약 8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산모와 태아에게 필요한 칼슘과 철분 같은 주요 미네랄 성분의 내장을 통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개 권장량은 하루에 200cc 두세 잔 정도이지만 체질, 즉 유전적인 경향에 따라 더 느리게 카페인 대사가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 한 잔 정도만 드시거나 디카페인 커피로 드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술에 대해서는 뭐 사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절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든 후기든 노출이 되면 폐하기형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냥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온 음료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난소가 붓고 복수가 차면 혈관 내의 혈액이 농축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혈전증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날마다 와서 수액을 맞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우니까 의사들이 이온 음료를 하루 1에서 2리터 마시라고들 합니다. 물론 물에 비해 여러 이온이나 영양물질이 들어있어 좋고 흡수도 물보다 빠르다고 하는데 사실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게다가 칼로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온 음료 마시다가는 이제 살이 쪄서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제품들 중 잘 보면 제로 칼로리 제품들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음료를 골라서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식 당일은 그냥 쉬시고요. 그 다음 날부터 피검사하는 날까지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걷기도 좋고 요가나 저충격 에어로빅 등 할 수 있고 대략 일주일에 약 150분의 신체 활동을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헤비 리프팅이나 크로스핏, 과도한 접촉 스포츠, 핫 요가와 같은 극도로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의 활동을 포함한 극단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운동 시간에 신체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 최대 60분 이하로 제한하시고요. 임신 중 수영이 훌륭한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식 후 피검사를 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에도 좋은 운동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질 프로게스테론 겔이나 좌약을 사용하고 있다면 질 내에 들어있는 호르몬 성분이 씻겨나가지 않도록 넣고 나서 수영하기까지 적어도 2-3시간 정도의 텀을 두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질염균 감염이나 세균성 질염과 같은 질 감염에 걸리기 쉬운 경우에는 수영이나 탕 목욕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배아 이식 후 혈액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생활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주제로 부부관계 등이 가능한지,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